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에 아유 목이 잠기네요. 네버엔딩 스토리 잠깐. 172회를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7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이거 뭐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는 왠지 조금 답답하네요. 왜냐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자, 오늘, 저희도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방송이 또 계속 꾸준히 이어지려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평상시에 그 맑고 고운 아름다운 목소리, 저희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이제 필터링이 돼서 나간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새날의 유일한, 쇼양 비정치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는 평상시에 우리 새가 나란다 프로에서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요거 네버엔딩 스토리 할 때만큼은 그냥 잠깐 그냥 일상적인 얘기 이런 거 나오고 그냥 제 주변 사람 얘기들 이렇게 사소한 이 소소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도대체 왜 뭐 윤석열 얘기라든가 이런 거 왜 안 나오냐 기다리지 마시고 그거는 다른 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또 우리 세 분의 패널 분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예. 자, 부캐가, 앵콜킴입니다. 앵콜킴. 네, 모자 딱 보이시죠? 앵콜킴. 예. 글로벌 자, 캐릭터. 예, 글로벌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또 요즘 뭐 인기가 계속 급상승입니다. 이제 항상. 이제. 예, 이제는 이제 이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렵거든요. 한번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항상 그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계속 꾸준히 자신의 에피소드를 꺼내내면서 계속 지금 한 7차 방어전까지 성공하신 것 같아요. 보라씨 때 이후로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그래도 한 7차 방어전까지 성공하신 우리 오사춘기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날의 멤버 오사춘입니다. 나 새날 멤버야! 새날의 멤버다. 저를 그때 저번 주 그게 아주 댓글도 그렇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이제 마치 그 영화 해바라기의 김래원 씨 같았어요. 나 새날 멤버야! 누구야? 하면서 다 때려 부시던, 그 모습. 우리 오사친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슬퍼하면서 지냈습니다. 슬퍼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녹음이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편집을 해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 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슬픈 일이 막 많은데, 거기에 이제 붙여갖고 막 깔깔대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듣는 나도. 그치. 예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며 우리 교수님 걱정하고 새나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들으실 때, 이게 저희가 녹음한 거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뉴스가 나왔는데 얘네들 이러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미리, 사전 녹음한 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일 그랬을 때가 저기 박원순 씨.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정말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예. 뭐 우리 나가는데 너무 그러니까 얘네 뭐야 이렇게 되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BTS가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Life 네. goes on.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자, 오사친구님께서는 한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슬프게 좀 보냈다. 네. 다른 거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뭐 아내분 얘기도 하고 뭐 애들 얘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집중을 오로지 슬픔을 슬픔으로. 이기려면 뭐라도 해야지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노에 차서 제가 스쿼트 330개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했어요. 집에서 하루에 330개씩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330개를 한 방에 하시지는 않을 거고. 예, 일단은 한 방 갈 때 60개씩 네. 하고 맨 마지막에 30개. 예, 죽습니다, 진짜. 예. 체력이 좋으시네 확실히. 예. 자, 그리고 우리 그 옆에는 뭔가 약간 순정 만화의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오늘 나오신 우리 마차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네. 얼굴 절반을 가리니까요. 네.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모자 잘 어울려요. 훨씬 예뻐 보이죠. 네. 옆모습 보니까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모자 딱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빵상 아줌마 같아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그 아줌마도 모자를 좀 자주 쓰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예. 빵상 아줌마 유튜브 하시면 괜찮을 텐데. 콘텐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맞았나봐요. 한때 허경영 씨하고 두 분이 이제 양대 산맥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좀 조용해지셨어요, 한 분은.
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월요일 너무 빨리 와요. 그래서 네. 네, 또 네스 시간이 다가왔구나. 다 왔구나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의상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날씨가 이제 좀 이제 풀려가나 보다. 우리 마차님 의상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어요. 벌써 아직 한겨울은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한겨울 안 왔어요? 뭐야? 아니 의상이니까 이 사람이. 좀 가벼우셨잖아요 우리 아유, 마차님이. 요즘 좀 날이 풀려가지고 네. 오늘까지만 좀 푸하네. 내일부터 다시 확 추워진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 항상 왜냐면 그 패션 같은 거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벌써 제가. 봄이 온다고 생각하셨나요? 왜냐면 의상은 약간 봄이 오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12월 말입니다. 네. 네. 봄 대신에 얇어. 새해가 오죠, 새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사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좀 마스크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대가리가 큽니다. 네. 이거 일반 사이즈야? 좀, 아이들 거 쓰신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이- 아베노 마스크 일반, 제품이라고. 네, 일반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좀 작아 보이는데,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자, 이제 그 흰소해라고 합니다. 2021년도가. 그래서, 흰소는 잘 못 봤잖아요. 젖소는 봤어도, 젖소는 약간 점박이가 있는 거고. 얼룩소에다가 흰 페인트 칠하면 흰소가 되겠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소에 대해서. 쌍용 네. 무슨 말 쌍말 뭐 황금돼지. 예, 이런 그런 거 거 있는데. 누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흰소. 검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년 좀 뭐 특별해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을 넣어가지고. 야, 소가 하얀색에 서 있으면 네. 알비노. 좋겠어요. 그 유구로 키우는 소들 중에 있어요. 아니 저기가 그러니까 울릉도 가니까는 거기 그 호랑이 같은 소도 있더라고요. 호랑이 줄무늬가 있는 그럼 소도 호랑이 있- 맛이 나는가요? 그건 모르겠어. 호랑이 고기를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호랑이 힘.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가 넘어갈 이야기. 그러니까 그 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가 넘어갈 정도로 뭐 쇼킹하다던가 어쨌든 뭐 재밌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실천남 시스템으로. 네, 제가 이거 제목 짜면서 아주 잘 짰다 생각했는데 별 반응들이 없네요. 야, 이거 소가 넘어갈 여기 대단하다. 이거 2021년도 트렌드도 반영도 하면서 소가 뭔가 기발한. 넘어갔으면 빨리 낙지를 먹여야 됩니다. 네, 맞아요. 1번입니다. 제 1번. 제가 2번입니다. 네. 마차님은 3번입니다. 네. 사방할 걸 그랬나?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가 넘어갈 이야기,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뭐 재밌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쇼킹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충격적이어서 뭐 놀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하나 또 놀란 거는 그거였었어요. 제가 이 앵콜킴이, 지난 그 크리스마스 날, YTN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특집으로 해가지고 방송에 나갔어요. 인터뷰한 거 봤습니다. 네, 아주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센세이션한. 야, 일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연예인이랑 같이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네. 펭수 최고의 트렌드 펭수 네. 이루마 씨 사이에 앵콜킴이 떴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 타이틀이 또 중요하잖아요. 제목 타이틀이 산타 형 세상이 왜 이래. 요게 제목 타이틀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제 노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왜냐면 그리고 그 영상에 나갈 때 시작할 때도 고급스럽게 어떻게 나가냐면 머라이어 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머라이어 캐리 소개부터 들어가요. 머라이어 캐리 씨의 앨범이 이번에 얼마에 수익률나고 뭐 이번에 뭐 역주행 뭐 웸 노래 있잖아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뭐 머라이어 캐리의 이 캐롤이 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싹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음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루마 씨 노래가 탁 나와요. 피아노 타라라라 치고 그 다음에 펭수 나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산타 형도 나왔다 하면서 앵콜킴이 이제 인터뷰는 저밖에 안 했어요. 이루마 씨가 노래도 해요? 뭐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원래 피아노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저기 어떻게 인터뷰를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제가 인터뷰를 해서
그게 YTN에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근데 머라이어 캐리도 인터뷰 안 할 것 같고 펭수도 안 할 것 같고 이루마시도 안 할 것 같고 왜 안 합니까? 웸도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진짜? 따지지 마요. 네. 자, 그리고 됐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한 사람이 일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아니, 아니, 생각하면 아니. 안 돼. 공인 발효될 이거는 때가 있는데 업무선하고 업무선에서 나만 한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저기 개그 할 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앞에 좀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 니주 깔아준다 이런 요런 용어를 쓰는데 니주가라? 그게 일본 말인데 아, 그래요? 약간 이제 개그 용어가 약간 일본 용어가 많아요. 당구에서는 한 바퀴 돌린다고. 네, 그래서 앞에 깔아주는 역할인데 머라이어 캐리가 나를 위해서 앞에서 깔아줬다. 그러네. 네, 앵콜킴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머라이어 캐리가 앵콜킴 덕보려고 어그로 끌었다 앵콜킴으로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역시 어쨌든 글로벌 캐릭터는 다르네요. 예. 어쨌든 뭔가 그 우울했던 이 2020년도에 그래도 뭔가 나한테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는데 그 기자분이 제 그 산타 형 노래를 듣고 바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잖아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제가 바로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할 새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나처럼 이렇게 빨리 움직인 사람이 없었으니까. 바로 자기도 놀래더라고. 메일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 바로 잡고 뭐 하면서 해서 이렇게 편집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 그리고 그 제가 단체 카톡방들이 좀 많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개그맨 선배님들하고 있는 방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있는 방도 있는데 생각보다 YTN을 많이 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뉴스들을 많이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앵콜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는지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봤구나. 그래서 그 사건이 저한테는 꽤 좀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던. 방송할 때 이렇게 막 분장도 하고 이렇게 그러진 화장도 않았죠. 하고 그냥 생얼로 한 거죠. 그래요. 생얼로 하고 가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드렸죠. 10분 정도 뭐 음악적인 얘기도 하고 뭐 코로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살아온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한 20초 나갔죠. 아쉽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인터뷰 잘했고 하여튼 그게 저한테 첫 선물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소변이 마려운데 이게 못 참겠는 거야. 오래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남자들은 약간 컨트롤 능력이 있잖아요. 절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데 너무 못 참으면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빨리 좀 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디펜더.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이상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나 몸에. 근데 양은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양도 근데 아니 너무 마려운데 양이랑 모든 면에서 근데 너무 마려운데 갔는데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요? 양은 뭐 어느 정도 일반 양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못 참는 그게 너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전에 없었던 신호가 온 거예요. 갖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뭐가 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막 검색을 어제 엄청나게 했어요.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 암, 요 세 가지 후보군이 올라오더라고. 수팔메토 뭐 이런 거 그건가? 수팔메토도 내가 검색을 했어요. 그게.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게 그거예요. 남자 전립선 관련된 건데. 59,900원에 아니 그걸 박스도 제가 주고 막 그 저녁에 보다가 그 기분에 그걸 구매를 했다니까요. 수팔메토를. 뭔가 기분이 뭔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거 내가 뭐 어디가 망가졌다 이거 지금. 그래서 그거는 소팔메토도 못 참는 게 아니라 콸콸콸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콸콸콸 나오게 하는 건데 어쨌든 네. 전립선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그 전립선 관련된 그 약을 찾다 보니까는 소팔메토 관련된 제품이 많아요. 나 이게 특정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식물 이름이더라고요. 맞아. 소팔메토. 예. 식물 이름을 해서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사려면은 맞아.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전립선을 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88점, 99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그랬더니 처음에 이것도 무슨 전립선 치료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비아그라 카피야. 예, 맞아. 카피약이. 비아그라라던가, 요런 거, 이제 카피약으로 나온 건데, 어떤 회사 거는 88정이고 어떤 거는 99정인데, 이거는 뭐 내가 뭐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야, 어제 고민하다가, 근데 어제 일요일이니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다, 이거. 뭔가 좀, 기분이 뭔가 좀 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이제, 아, 전립선 비대증인가 보다, 이게. 그러니까 나이 한 50에서 한 60, 70대에 많이 온대요. 그러면 탈모약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전립선 쪽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그 네. 약이 그 탈모 방지약으로 쓰거든요. 맞아. 그렇게 네, 네, 네.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증세를 막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깬다. 저는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의사신기. 깨요? 형, 저기 가봐. 치료해봐. 내가 오늘 잘 알려줄게. 뭐뭐 했는지. 그리고 소변 때문에 깬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잔뇨가. 의사신기. 그거 소팔메토 광고할 때 맨날 아니, 나오는 이 형, 이거 왜냐면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또 어디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소변의 줄기, 힘이 좀 약해졌다. 의사신기. 너무 디테일하게 이 가지 형이 마. 심각한 사람이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잔뇨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전립선 이 비대증인가 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이제 가려고 이제 아침에 다 이제 걸어서 이제 병원을 딱 가는데, 가다가 검색을 또 엄청 했어요. 엄청 하다가, 여기를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우리 서울대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근데 비뇨기과 이상하게 피부과랑 같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딱 비뇨기과를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딱 했어요. 근데 상담하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착하시라고 친절하시더라고. 그래서 증세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소변을 못 참겠다. 요즘에 이상하다. 그랬더니 물어보면 커피를 일단 하루 얼마나 마시세요? 그래서 커피 한 6잔에서 8잔 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마시네. 너무 많이 많이 마시는데 마시네. 뭐 담배도 물어보고 그러더니 술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도 커피를 좀 많이 드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전립선염,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까지 이제 검사를 다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피 검사를 하나 딱 하더라고. 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네, 이것도 요즘에는 있어요.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컵에다가만 따라줬는데 어떤 기계에다가 뭐 쓰레기통처럼 생긴 거 있어요. 거기다가 싸래요. 그러면 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구 시속 체크하듯이 시속 그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의 속도로 뽑아져 나오는지를 체크가 되고. 그렇구나. 대단하다. 좋아요. 그걸로 양도 다 계산이 되고 뭐 속도 그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시속 얼마? 시속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 직구 속도 얼마 나오듯이 김일희 씨 오줌 속도 얼마 다 계산이 돼요. 바로 나. 근데 비뇨기과가 남자만가요? 거기 여자분도 와요. 여자도 아, 가는 그래? 게 비뇨기과지. 거기 여자분도 오는데 비뇨기란 게 유리날이다, 유리날. 유리날은 그 남자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 여자분들도 오시는 데였었어요. 제가 한 데는. 그래서 이제 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전립선 암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걸 하려면 초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음파를 막 해보더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비대증 같은 경우는 이 항문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갖고 약간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누우라고 그래요. 옷 아래 다 벗고. 그 다음에 뭘 넣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아픈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나는 동성연애는 안 되겠다. 너무 아프. 이거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진짜로. 선생님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서 그 손가락 집어넣는 거예요. 모르겠어. 손가락인지 뭔지 하여튼 손가락으로 촉진을 하잖아요. 항문에 넣어서. 너무 딱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네. 근데 하여튼 그때 느낀 건 이거 동성연애는 이거 쉽지 않겠다. 동성연애에 대한 엄청 큰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되게 아팠어요. 하여튼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걸로 이제 비대증을 검사한 거예요. 그게 그걸로 갖고 이제 그걸로 뭐 어떤 상태인지 봤는데 그것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 없는.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피랑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전립선 암 수치부터 다 얘기해 주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그 소변을 한 번 더 받아가는데 마지막에 그 잔류감 남은 걸 한 번 더 이렇게 빼게 해요. 그래갖고 그거에서 이제 염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이제 전립선 염이 있는 거예요. 염. 근데 그거는 그게 바로 즉시 확인이 바로 돼요.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던가 뭐 불규칙한 생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운동을 너무 안 했다거나 여러 가지 염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거기서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약도 이제 오늘 먹고 얘기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야. 어제 밤에만 해도 막 소팔메토도 괜히 샀나 싶고 아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 기왕산 했는데 거잘 먹어요. 환불해. 암도 아니고 당근마켓. 암도 아니고 그 뭐지 전립선 비대증도 아니고 이제 전립선 염이니까 제일 약한 걸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커피를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 커피를 좀 줄이고 흡연을 좀 줄이셔야지 이 좋아진다.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제가 많이 안 네, 마셨거든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게 그 카페인이 그 탈수 이게 이뇨 작용을 하잖아요. 네. 이뇨 작용이 다른 말로는 탈수 작용을 빨리 네, 불러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커피 마셔요? 믹스 커피 아니면 아메리카노? 카누. 아. 카누랑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셨는데. 카누 아메리카노?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왜냐면 한동안 그 음악 작업이랑 뭐 행사 때문에 야, 역시 예술가의 권해. 뮤지션. 너무 이거를 의자 앉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전립선에 네.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봤더니 결국 다행히도 이제 커피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결과를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병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계속 검색하고. 진짜 나 이거 뭐 큰 병이면 어떡하자고 걱정하고 그다음에 왜 벌써 전립선이 안 좋아졌을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인생에 전립선을 항상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웠는데 막상 이게 결과가 나오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속아 넘어갈 일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제가 속은 거죠. 이거에 나는 속아 넘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거에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정말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뭔가가 생긴 줄 알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아니어갖고 다행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본 거 중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너무 좀 웃긴 게 이 진보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지만 보수 것도 가끔씩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설민석 씨, 뭐 그다음에 그 유재석 씨가 아니라 그 유승준 씨.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얘네들 쪽에서도 뭐 막 공격을 막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뭐 정부 비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보수 쪽의 유튜버 분들이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고 유승준 씨가 이게 갑자기 그 조회수가 그 수익이 100배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도 100만 뷰가 넘었을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왜냐면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죄만 갖고 뭐라고 했는데 군대 안 가고 다 똑같이 비판을 하다가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편을 들어주네? 이거 뭐지 이거? 야 그러다가 최근에 또 설민석 씨가 나왔어요. 설민석 씨도 최근에 어떤 그 보수 팟캐스터 분이 엄청 깠거든요. 유튜버 분이 깠어요. 뭐 하는 거죠?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엄청 혼내다가 갑자기 최근에 방송한 거 보니까 그 설민석 씨한테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는 거여서 알고 봤더니
그 설민석이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걸 분석할 때 경제 발전을 일으키신 분이다. 하지만 그 약간 자유를 억압한 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조금 박정희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깠던 게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민석 씨가 그 또 진보 쪽 여러 인사들한테 이렇게 또 공격 당하는 걸 보면서 설민석이 우리 쪽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편을 들어주고 이제 땡기기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속아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죄만 갖고 따져야 되는데 죄라던가 뭐 잘잘못을 갖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 대통령 좋아 싫어. 너 지난 과거 대통령 누구 좋아했어.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갖고 비판됐다가 칭찬됐다가 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법정에서도 누가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재판에 딱 섰어. 가가지고 판사가 바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수가 사장님, 재판관님, 저는 사실 예전부터 태극기 부대로 활동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도둑질 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랑 비슷한데 하면서 죄를 감형해 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는 뭔가 이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람이 누구 쪽 사람이냐? 너 이쪽 사람이야? 저쪽 사람이야? 가지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 반성해 안 해? 뭘 반성을 해요? 이거 가지고 뭘 반성을 해요? 반성해 안 해?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 반성하는 자세가 없어. 이거 가지고 죄를 물린대잖아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립선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전립선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좀 요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잘못을만 갖고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갖고 따지지 이 사람의 정치 색깔까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속아 넘어갈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172회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2021년 첫 번째 주말이겠죠? 그러니까 2021년 첫 번째 주말에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은 사실 코로나 말고는 우리 머릿속에 남은 거라고는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윤석열 이게 2020년의 가장 큰 키워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들리는 소식들도 뭐 코로나 뭐 확진자가 뭐 저 동네는 25만 명이네, 저 동네는 뭐 일주일 동안 200만 명이네, 뭐 이런 이제 코로나 소식만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국제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대부분의 삶은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뭐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도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이렇게 어떻게든 근근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21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테지만 제일 큰 변화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면서 그쵸. 점차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텐데, 그것 말고 이제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변화,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21년도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이제 미국에서는 구글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을 시작했어요. 벌써 지금 예. 거기가 약간 시골 동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미국에서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약간 중소도시급 정도 되는 인구 규모가 많지 않은 동네에서 시험 운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원래 그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기술 인력이 탑승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기술 인력도 그러니까는 그 전파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인력도 탑승하지 않는 오로지 차만 덜렁 돌아다니는 형태로 그 정말 유료 돈을 내고 타는 오로지 차만 돌아다니는 그 자율주행 시험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아마존에 그 쇼핑몰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에서는 딱 보면 저거는 진짜 SF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박스에 바퀴 4개가 달려 있어. 네. 앞도 뒤도 없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면 그 좌석만 4개 있고 핸들도 뭐 페달도 없어. 그것도 자동차구나. 그냥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무인 자동차인 거예요. 그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실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시험 네. 다 하고 있는 단계예요. 요금을 다들. 내고 저기를 탑승을 하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주차 연습을 안 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GM이 또 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뭐 없냐? 당연히 있죠. 12월 21일에 방금 그거였었어. 영화대사, 신세계 영화대사 같았어요. 뭐 없냐? 살려는 드릴게. 약간 그 알죠? 그러니까 세종시에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운행 시범지구라는 걸 6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이제 철저한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 도로가 깔끔하겠구나. 자율주행 이제 택시는 아니고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셔틀버스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법규상 허가를 해줄 때,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 1명은 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장비를 조작하는 건 아닌데 비상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지식이 있는 기술 인력이 1명 타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요금은 1인당 1,000원. 한 번 탑승할 때마다 1,000원. 그래서 그 카카오에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부르면은 부르는 거구나. 와. 그러니까 정해진 정류장에서 그 부르면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입력하면 바로 가는 거고. 지금 세종시를 제외한 한 5개 시도, 제주도를 포함해서 5개 도시가 더 있는데 아마 상반기가 지나고 실증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면 시범 지역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겠네요. 뭐 서울에서는 여의도, 안 그러면 고양, 파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도로가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은 아마 시범 운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도 그거 있었거든요. 그 드론 택시. 한강으로 해서 달리는 것도 나왔는데 언젠가는 또 드론 자율무드 그러니까 택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화 속 영화나 만화 영화 속이나 안 그러면은 SF 영화에 정말 그 자동으로 뭐 주차까지 자동으로 다 되는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테슬라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내 목적지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나갈 때 톨게이트 지나서 그 요금을 계산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기능은 테슬라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요즘 2020년부터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에는 주행 보조 장치라 그래가지고 앞차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맞아요. 그리고 한 1분 내지 한 30초 정도는 이 핸들을 놓고 있어도 내가 가고 있던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맞아요. 그런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요즘에 있거든요. 차 옵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차들은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 산타페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산타페 탔는데 산타페 그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기능이 없는 차들이 거의 더 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가 실제로 운전을 하기 전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힘들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는 이야기가 다르죠.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아마 우리가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있죠.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하면 내 앞에 와가지고 나 태우고 그냥 쭉 가고, 그 도로에서도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길 비켜주고 서로 속도 조절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 인공지능이다 보다 발전하다 음. 보니까 승차 거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너무 거리가 짧아. 안 가고 일부러. 그러니까 AI가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동차, 나는 내가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운전도 내 권리인데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할 권리를 달라. 근데 그게 두 가지 모드 아니에요? 그냥 자율주행에도 맡길 수 있고 내가 매뉴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에서는 사람이 방해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니까 사람은. 다 자율주행인데 혼자만 네. 사람이면 네, 그게 더 그러면은 위험할 그 수 사람 있겠네.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벨트가 의무화된 것처럼 반대로 나중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면허를 안 따도 되는 시대가 오겠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아유, 저 프랑스에서 몰던 차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차가 되는 차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되냐면 여기에 이제 LCD 판에 뭘 누르세요?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으세요? 그다음에 페달을 어디를 밟으세요? 이게 나오는 거야. 한 단계별로. 근데 나 같은 애들은 이렇게 백미러로 뒤에 보면서 이게 같은 방에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그래서 주차를 운동 네.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하거든. 근데 그것만 보고 따라서 하는데도 얘를 내가 100% 못 믿으니까 하는데도 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항상 주차를 못 하죠. 근데 그거대로 따라하면 괜찮아요? 네. 그럼 뭐 일렬 주차도 되고 후방 음. 주차도 되고 다 되긴 돼. 근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것도.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사를 쭉 보다가 이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이렇게 평소에도 그 기사를 챙겨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자율주행이 이제 정말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생활 속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제 일상화될 텐데 좀 머지않았구나. 거기다가 이제 2020년 1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CES라고 세계 가전 전시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출품을 했어요. 뭘로 출품을 했냐면 네. 아까 그 이리 씨가 이야기했던 나르는 자동차. 네. 나르는 자동차 프로토타입, 컨셉카 형태로 그러니까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거예요. 그때 지금은 이제 정몽구 회장이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퇴진하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그때 발표한 게 뭐냐면 2028년까지 하늘에 자동차를 띄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드론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건 드론 형태인데 드론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자리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래도 비행하는 그런 이제 그 비행체 형태의 자동차인데 문제는 그 비행체에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 운행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그 무인 자동차, 아마존이나 구글도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도입해도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도입을 조금씩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법률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처럼 교통법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지금 그 무인 자동차를 도입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도입됐을 때 제일 먼저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리고 그 무인 자동차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기술을 보면서 약간 공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걸 보면서 나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감정적인 장벽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체는 원래 아무도 안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없는 걸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냥 뭐 얼마든지 해도 되는, 그냥 없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니까 지금 미리 선점해서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이 무인 시스템 자동차가 많이 발달이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서울하고 조금 멀린 서울 중심으로 모였다면 조금 먼 지역도 살만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자기가 운전해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끝나고 그냥 차 안에서 혼자 뭐 책 봐도 되니까 맞아. 두세 시간도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차에 앉아서 오면 되니까 네. 이제는 예전처럼 꼭 서울로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 외곽으로 조금씩 넓어지지 않을까, 이 자율 모델이 그렇습니다. 발달되면. 그렇게 인구 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인구 분산을 해야지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인구 증가로 돌아설 수도 있고, 이제 경제가 더 다양해지고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먼 데 살았을 때 느꼈던 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 그러니까 밤에 술을 먹어서 대리 부르려고 그러면은 막 대리비만 해도 막 4만 원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밤에 술 먹기도 애매하고, 뭐 차가 끊겨. 뭐 버스 타면 막 사람들 막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타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율 모드로 집에 간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체를 앞으로 만들겠다고 그 발표한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하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헌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기아차 중에 스팅어라고 되게 이제 좀 스포츠카 비슷하게 생긴 네. 세단형 차가 있는데, 그 스팅어를 리뷰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유튜버가, 자동차를 리뷰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스팅어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스팅어의 유일한 단점은 브랜드가 기아라는 거다. 그 외에는 다 완벽하다. 큰 단점이네.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좀 평가 절하를 좀 받고 있는 브랜드긴 한데,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런 은연중에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국내에서 이제 뭐 노사분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악명 높기도 하고, 뭐 그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서 역차별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극성 안티팬도 많고, 국산 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가 2018년 말, 2019년 초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탑 5예요. 5위에 5위. 자동차. 예, 자동차. 네. 그러니까 1등이 폭스바겐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아우디,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스카니아 있잖아요. 네. 트럭. 만, 알죠? MANN, 만, 트럭. 그 두카티라는 그 오토바이 브랜드 있잖아요. 바이크. 그것도 폭스바겐 그룹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브랜드를 합쳐서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3개 브랜드 가지고 세계 5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위가 포드예요, 포드. 그러니까 바로 앞에 4위가 GM이고. 야, 그 포드를 이긴 거네. 예. 포드보다 더 많이 탄 거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현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독특한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개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 봤죠. 발로 차도 다시 일어나고. 못 봤는데요. 그거 화제가 됐어요. 못 봤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동물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쇳덩어리인데 생긴 건 이제 개처럼 생겼어요. 4발 달린 개처럼 생겼는데 옆에서 발로 차면은 버텨요. 그래서 어떤 방해물을 앞에 갖다 놔도 다 피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생겼다기보다 팔다리가 옛날 이제 일본에서 만든 휴보나 이런 로봇들 보면 다리가 뚱뚱하잖아요. 예. 다리가 뚱뚱해가지고 그냥 밑에 이제 땅에 박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영상을 보면 사람 다리처럼 가늘어요.
근데 그 가는 다리로 뛰기도 하고 텀블링도 하고 이 그 외나무 다리 같은 거 있죠. 울퉁불퉁한 다리, 울퉁불퉁한 바닥도 그냥 잘 뛰어다녀요. 그래서 그 넘어뜨리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그걸 만든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어요. 오. 야, 거기 그런 회사. 네, 그 회사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렇네.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는 자동차가 50이다. 그러니까 30은 비행체, 나머지 20이 로봇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용, 우리가 가족용 차가 있듯이 가족용 비행기가 있는 시대를 이제 그럴 수도 예상하고 있는 있고,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이제 BMW에서 제일 먼저 실험을 시작했는데 로봇을 도입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의 개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동화시키기에는 애매한 그런 연결 지점들이 있어요. 무거운 걸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부품을 달 때 무거운 걸 들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로봇을 투입하면 이 생산성이나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이제 확보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 광고방송 같이 됐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좀 놀랬어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회사를 인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약진하는데, 그러니까 그룹사 어떤 기획실이나 프로젝트 팀이 하는 게 아니라 사내벤처가 현대차 내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투자하고 만들어진 사내벤처가 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구글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비전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건 굉장히 비슷해 보여가지고 야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멋진 회사가 하나씩 생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죠. 뭐 예, 가전회사들도 예.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또 뭐 그런 것도 또 그 태양광판도 잘 만들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 뭐 기업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두고 볼 만합니다.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갈 일이다. 소가 넘어갔죠 이제.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세 번째, 이번 주 주제는 속아 넘어갈 이야기 마차편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는 보통은 집순이니까 집에서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니까 방송실 나올 때 쓰거든요. 지금 가장 최애 장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 그 회사를 다니는 제 동생을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같은 팀끼리 번갈아 가면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가면은 1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들어오고 아니면은 월수 금은 재택이고 화요일 목요일만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동생 보니까 같은 팀에 이제 다른 동료가 애기 엄마인 거예요. 나이는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기 엄마가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애 가진 게 대수야라는 욕을 먹게 되는 그게 되더라고. 같은 여자 직원 동료들끼리도.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뭐 오늘은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재택이 아닌데 휴가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재택을 해야 되는 내 동생은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 사람이 휴가를 내므로써 내 동생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게 일종의 혜택같이 누려버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직장 내에서 미묘한 갈등을 야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근데 꼭 이게 애기 엄마를 이제 내 동생은 예를 들었지만 이게 꼭 아이 엄마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하는데 오히려
샴푸와 린스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여줄 일이 없으니까. 안 씻는 거야. 집에서 그냥 안 씻고 그냥 하루 버티고 다음날 한번 감고.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에 막 모르겠네. 베스트 글로 올라온 걸 봤는데 여러분은 요즘 며칠에 한 번 씻으세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해가 되네. 그러는 밑에 댓글이 베스트가 막 이래. 저는 3일 만에 오늘 씻었습니다. 네. 누구 이렇게 만나기 전에 이제 머리 감고 뭐 바르고 갔다 와서 또 감고 자고 다음날 또 나갈 때도 감고 하는데 평상시 같은 벌써 뭐 3번을 감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더라고. 그 한 번 감는 것도 감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나는 냄새를 못 견뎌서. 아끼다가. 네. 다시 또 빨래 비누가 많이 팔리겠네. 빨래 비누로 감는 거 아니야, 다시 또. 향 낼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 나만 있으니까. 봤는데. 아무튼. 제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잘 아는데 집사람이 계속 지금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어때요? 안 씻어요, 진짜. 아, 많이 안 씻어요. 야, 형수님. 네. 많이 안 씻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패턴이 완전히 양극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평소에 쓰는 것은 내 집안에서 쓰는 것은 계속 더 저렴한 걸 찾고 더 싼 걸로 그냥 저가 번들 이런 걸 사는데 최근에 명품에 대한 매출은 현대백화점이 33%가 올랐고 7월에 신세계는 50%가 올랐어요. 왜 그러지? 그 누구 보여줄 일도 줄어들었을 텐데 왜 그런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지금 20대에서 40대에 나타나는 소비의 양극화라는 거야.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2.5단계로 상승하면서 그 보도된 것 중에 백화점에 이제 줄 길게 서는 거 네.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웃기는 게 요즘은 줄을 세우진 않아요. 뭐냐면 들어갈 때 웨이팅 할 때 내 핸드폰 딱 찍어가지고 지금부터 몇 시간 후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은 막 1시간 이상이에요. 앞에. 왜냐면 띄엄띄엄 들여보내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문자 오면 맞춰서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앞에 줄을 설 필요는 없는데 사진에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계속 웅성웅성 기다리는 것처럼 네. 저는 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요즘은 줄은 안 서는데. 근데 그 줄 선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은 백화점을 갈 때, 그러니까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가면은 옷이 패딩 막 이렇게 입고 가면은 저는 그게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있을 만큼 있어서 그냥 편하게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돈 모아가지고 막 내 이때다 이거 하나 사야지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런 근데 것도 있지 않아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명품이야 한번 써보고 죽자. 이런 그렇진 않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 결혼 그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어차피 지금 결혼식에 돈을 쓸 수가 없어. 신혼여행에도 돈을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를 그냥 백이면 백 내가 그냥 비싸고 좋은 거 사고 싶어요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점점 매출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각해봐요. 정말 평소에 일상적으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몰고 가겠죠. 자기 차를 몰고 그치, 가볍게 입은 가볍게 상태에서 입는 상태. 자동차를 몰고 주차를 해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백화점 안을 돌아다닐 텐데 두꺼운 패딩을 입고 기다린다는 건 대중교통으로 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 대신 보복 소비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못 나가게 하니까 그만큼 쌓여져 있는 돈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면세점 가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품이 나왔었잖아요. 그 나라에 내리지 않고 그냥 하늘에만 떠 있다가 한 돌아오는 2시간 건데 쑥 돌다가 다시 내리는. 그냥 우리나라 항공에서 나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기내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면세점을 갈 수 있는 그냥 거야. 기분만 내는 거네.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 느낌만 내는 거네요. 지금 요즘에는 또 그 이스타항공이었나? 어디에서 그 기내식을 택배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기내식이 맛있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고추장 거 기억나요? 그 길쭉하게 튜브용 고추장.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사는 안 났는데 저가항공이었어. 근데 그 특유의 맛이 있죠. 그 맛없는데 맛은 없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기대하면서 먹게 되잖아요. 아니, 내려서 뭔가를 할 거다라는. 승무원이 줘서 맛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네. 그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저가항공이 할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해야지. 왜냐면 대한항공이 가장 기내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특히 상황에서 1등석 기내식 해주면은 유명하잖아요. 이제 성공했을 테지만 어쨌든 그래야만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이거라도 먹자 해가지고 이제 기내식을 팔고 있다. 저는 그게 되게 웃겼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명품을 사고 면세점을 가고 면세점을 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끊고 아니 대한항공에서 이거 하나 만들면 좋겠네. 그 비행기 모형만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사람 탑승하고 무슨 월미도에 카페야. 카페처럼 탑승한 다음에 소리만 맵스 똑같이 나오고 밖에 그 하늘처럼 뭐 지나가는 거 하고 그 카페 이름은 보잉 747.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품 사게 해주고 월미도 명품 사게 가면 해주고. 딱 하면 배 뚝 잘라갖고 그런 모양으로 카페도 네. 있고. 그래서 키자니아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명품을 사는 그게 신변 위협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연구 발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기 애가 강하게 발현하면서 오히려 명품을 사게 된다는 거지. 아, 이상하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거지. 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그 생각되네. 명품이 있으면은 더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르네요. 팬데믹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게 뭐 스토커가 생겨가지고 나를 위협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어차피 죽을 거 네. 쓰고라도 맞네. 저쩌는 이거 맞네. 진짜 그런 마음에서 사게 될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제 느낌상 저는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소개 뭐 안 흔들리지 걸린다고요? 않습니다.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근데 그 요즘 그래서 카페를 못 가니까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파니까 거기에서 커피를 사서 앉아서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지를 시키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내가 어떤 글을 보고 되게 울컥한 게 있었어. 어떤 애가 자기 아버지가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배 하는데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그 모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쓴 취지는 이거 이 패스트푸드점을 고발한다 이거였어요. 아빠가 추워서 그냥 몸을 녹일 겸 핫초코하고 포테이토 칩을 주문을 했는데 매장에서 안에서 드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오해를 한 거야. 내가 이 택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고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딸한테 하면서 하니까 딸이 너무 속상한 거야. 열받고. 그래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택배나 이런 뭐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서 나가라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매장에서는 커피를 시키려면 커피만 시키면 안 되고 꼭 햄버거를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장에서 햄버거를 꼭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옷을 입어서 못 먹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댓글에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하고 막 쓴 사람들도 봤지만 그게 나중에 알았어도 그 상처가 쉽게 막 그게 잊혀질 것 같지 않아. 뭐냐면 설명을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그 노래 그 심의 받으러 갔을 때도 방송국을 갔는데 물어보잖아. 모르니까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이제 이거 여기 저 심의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저 앞에 가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디요? 했더니 승질이 난 거야. 앞에 어디요? 했더니 앞에 가서 하라. 앞에 어디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건물 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하니까 불친절한 거예요. 그냥 혹시 김일희 씨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뭐냐면은 앞에 가서 해서 나 처음은 낯설잖아요. 처음 건물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디요? 몇 번을 물어보고 나니까 앞에 건물 얘기를 하는 거기가 건물이 2개인지 3개인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TBS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만 맨날 오니까 건물이 2개이고 앞에서 봤는지 맨날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뭐 소비의 양극화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2030년쯤 됐을 때 지금 2020년에 유튜브라던가 이런 자료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를 예전에 패스트는 우리가 그 일상을 잘 모르지만 지금 알잖아, 코로나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가볍고 싼 마스크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대응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버티는 거지. 만약 여기에 어떤 특정 성분이 들어가야만 하는 물이었다라고 치면 물은 심지어 이동이 힘들죠. 무거우니까. 근데 소비는 빠른데 그만큼 수급이 힘들단 말이에요. 마스크는 여러 개 우리가 가방에 넣을 수도 있지만 물은 그게 안 되잖아. 내 가족을 먹이려면 몇 통을 무겁게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가격도 비싸. 왜냐하면 특정한 성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다면 인류는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마스크는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 쉬운 그렇죠. 거잖아요. 마차님이 이야기했던 만약에 그런 어떤 안 좋은 조건이라면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보다 서로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진짜 신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딱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걸 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마스크라는 게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그 34번이었나? 그 아줌마 때문에 처음 팍 터졌을 때 전후로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마스크 쓴다고 뭐 얼마나 되나? CDC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막아준다는 거는 사람들이 걸린 사람이 많았을 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진짜 가벼우니까 여러 장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물이었나 아니면 물 아니면은 방독면 같은 거. 방독면 같은 거 큰 거. 그러면 진짜 인지의 절반 그리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이건 정부가 보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뭐 그 정도 마스크로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막아지니까 그나마 이걸로 되는 거지.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였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집에만 있고. 이제 최근에 이 그런 극단적인 소비 양상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중국에서 최근 신흥 부자들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나를 보면은 일단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내가 12월 초에 봤을 때 2천만 원이었거든. 어제 3,200만 원 됐어요. 3,200까지 갔어요. 3,200까지 했다. 오늘 좀 떨어져서 3,000인데 제가 이게 언제까지 오르려고 이러나? 근데 2,500 정도 되니까 조급함이 시작된 거야. 내가 3,100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내가 3,100만 원에 딱 들어갔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들어갔어요? 갑자기 또 너무 조급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3,000만 원에 바로 팔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난 그 조급함이 싫어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웃겨요. 근데 비트코인이 수요처가 있긴 있어요. 옛날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 디웹 사이트 같은 데서 마약 거래, 불법 무슨 비디오 거래할 때 다 비트코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쓰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돈 세탁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거야. 내가 몰랐던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무슨 뭐 유명한 뭐 기업가들도 막 투자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3천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과연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예전처럼 폭락할 것이냐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근데 열기는 조금 식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2,000포인트 갈 때가 2천만 원 갔을 때가 그때가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뤘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 소비 양극화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명품에 대한 소비라던가 이런 거를 좀 알아가지고 왔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속아 넘어갈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사 시간에 못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172회 소가 넘어갈 이야기. 저는 아까 소 맞죠? 카우. 뭐 이렇게 남을 속인다 이 얘기는 그것도 아니죠? 돼요. 그래요? 다 포함되는 거죠. 중의적인 의미. 네. 제가 1월생이에요. 1월생.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월생이 살아가기가 되게 짜증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김일희 씨도 1월생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빠른 네, 얘기 지금 시작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나이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내년이 소띠인데 정확한 소띠의 시작은 구정이 지나야 소띠잖아요. 음력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띠는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그걸 Chinese calendar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 그런 그 계산법이다. 뭐 그런데 저도 학교 나이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또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태어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11월 13일생이에요. 태어나니까
살인데 한 45일, 한 50일 되니까 2살. 2살이에요, 2살. 2살. 그때 미국에 와서 몇 살이냐 해서 2살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작아 2살이? 좀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싸움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왜 나이를 속이냐. 민증 깔아. 예, 이야기.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별로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이 카운팅을 하는 게 정말 안 좋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이 선후배가 이렇게 중요시 되게 생각되는 나라에서 나이를 갖다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아,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몇 세, 몇 월. 그러니까 뭐냐면, 뭐, 19세, 뭐, 2달.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로. 아, 평상시 얘기할 때는? 예, 아니, 그 예. 입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입학할 때 똑같아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0살이야. 한 달, 2달, 석 달, 그래서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에요, 딱. 근데 학교 들어갈 때도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7살 때 9월 들어갔거든요. 학기잖아요. 네. 가을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을 학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fall 그래서 9월에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미국은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거의 다 입학을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그 전에는 못 들어가고 그 후에 들어가고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살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없어 그런 게 없어요. 딱 거기 딱 잘라갖고 들어가고 아. 요즘에 또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거기 음력이 끼고 띠가 끼고 한국식의 나이 카운팅 시스템이 끼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여하간 어딜 가도 이제 나이를 얘기하는 거에다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일단은 그런데 빠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있어. 왜 나이 속이냐, 왜 나이 그것 때문에 줄이냐. 예전에 그 윤다운 씨하고 그 아구창 때리고 막 서로 그러잖아요. 싸우고 예. 서로 방송 네. 쉬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진짜 아구창 때리고 여기 한물도 그랬어요. 알죠. 진짜로. 이거 유명한 예.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불 쓰는 거죠. 연예인 얼굴을 그렇게 멋창나게 때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굴 말도 안 알고 봤더니 되지. 그 나이 관련된 예, 이런 예.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리 씨도 저기 그런 개그맨 그 학번이나 아니면 그 기수에 대한 게 있듯이 저도 체대를 딱 가면 진짜 그게 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얄짤 없어요. 몇 학번이야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근데 1학년이 체대 1학년은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가면 실기를 하잖아요. 실기를 하는데 1학년들이 다 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얘기냐면 야구 시간이다. 그러면 베이스 다 4개 갖고 와야죠. 포스 마스크 뭐하고 다 갖고 이거 야구 배트 20개 가져야 돼. 글러브 25개 가져야 돼. 모든 기자재를 다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1학년들이 해요. 그 다음에 교수가 딱 오면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도의어를 딱 해. 과대표가 진짜 차렷! 경례! 딱 그래요. 이게 수업이에요. 대학교 다니는 수업이에요.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잘 있었나? 거기서 쫙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내가 선배들이 그런 거 시켜가지고 내가 선배들 때렸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교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야구공 몇 개 다 챙겨서 공 없어지면 막 혼나고 그러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배구 시간이야. 우르르르 가갖고 이제 티바로 된 그 밀대 있잖아요. 네. 체육관 다 청소하고 봉 세우고 네트 깔고 또 가서 이제 바켓에 이제 배구공에서 갖다 놓고 막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1학년들이 정말 바빠요. 야, 1학년들은 정말 밥맛이 좋겠다. 네, 진짜 바빠요, 진짜. 1학년들은 저기 등록금 좀 깎아줘야 되는가? 이렇게 학교에서 농용으로 많이 하는데. 진짜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가자마자 뭘 하냐면 가면 우리 때는 모르겠는데 라떼 얘기를 좀 하자면 MT를 그렇게 또 많이 갔어요. 대학을 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2박 3일을 갑니다. 추리닝을 마치 학교 추리닝. 학교 추리닝 마치지. 그러면 또 과에서 또 2박 3일 또 대성리로 또 가서 다 토하고 오잖아요. 또 2박 3일 또 가죠. 그 다음에 서클 들으면 제가 서클 2개 들었거든요. 아, 서클. 그러면 이제 학교 추리닝 있지, 과 추리닝 있지, 서클 추리닝 있지, 기본적으로 4개, 내 추리닝은 또 있을 거 아니야.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서클 오랜만에 들어본다. 근데 걷다가 배구 시간에 배구화 챙겨야죠. 농구 시간 농구 챙겨야지. 축구 시간에 축구화 챙겨야지. 그러니까 가방이 이따시만 한 거예요. 근데 동아리도 다 스포츠예요? 예, 거의 대부분이. 예. 근데 뭐 그런 애 있죠. 독서 토론회. 미친놈이지. 왜 체대 와갖고 그런 걸 들고 그래. 아, 체대 안에 있는 서클이니까 그런 거지만. 근데 거기 와갖고 이제 모여갖고 뭐 담배 하나 피고 이제 그런 거지. 서클룸이 나오고. 예. 막 이따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서도 그 멋을 또 찾아요. 군대에서 무슨 주름을 2개 하냐 3개 하냐 이러듯이
뭐 추리닝도 지퍼가 있어야 된다, 시보리가 있어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패션을 갖다가 어떤 애는 뭐 나팔 추리닝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진짜 이거 보면서 아 전공이 맞아야 되는 게 얼마나 그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전에 서울예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 가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최대도 막 교수가 때리고 나 교수가 때린다고요? 때려요. 딱이 빡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씨 너 일로 와. 뒤에서 해봤죠. 일로 와. 아구창 때리고 그랬어요. 진짜. 80년대는 그랬어. 예, 그러고 나서 분위기 왜 그래? 끝나고 나면 탈의실로 집합이야. 오사춘님 저기 대학교 가신 게 아니고 저기 삼천교육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이 또 집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일제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예전에 김성의 바른 소리의 그분도 고등학교 때 인권이 없는 줄 알았다고 자기는. 정말 고등학교 때 빡빡 갖고 100m 몇 초 안에 못 들어오면 또 두드러 패고 턱걸이 몇 개 못하면 또 두드러 패고 뭐 이런 식으로 자라왔다가 대학을 가니까 또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우리 때 처음 뭐가 생겼냐면 골프 전공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꼭 전공이 오! 골프 전공한 애가 이게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원, 공대, 뭐 인문대 이런 데가 아니라 충전 체대면 전부 다 막 도복에 뭐 맨날 그치, 그런 거 거의 다 이런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가 골프 한 애가 들어왔는데 이 분위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야 뭐야 쫙 뭐야 막 따기 때리면 다 맞고 나서 할 수 없다 그러고 이거 끝나면 끝난 건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네는. 아니 골프가 거의 그 멘탈 스포츠인데 앞에서 멘탈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죠 이제. 일단은 그러면서 이게 안 맞으니까 애들이 학교를 그렇게 전공하고 온 애들이 관둬요. 관두겠네. 너무 무서우니까 학교가. 일단은 그러다가 어떤 게 있냐면 그렇다고 이제 대학 가서도 이제 서클 가서 운동을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애는 심지어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서클에 드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때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그게 서클이 있었거든요. 쭉 가서 있는데 교수님이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는 교수님이 성대가 저희가 평가하기에 가장 입시가 공정해요. 아, 가장 공정한 학교. 가장 공정하고 가장 운동을 잘해요. 뭐 서울대 체대도 있고 한양대 체대도 있고 이런 애 중에 성대 애들이 가장 그 운동 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잘 평가하는 그 시스템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대 체대 출신이다 보면 쟤는 운동을 잘하는 애예요. 그렇게 이제 평가가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가 나와서 나보러 거기 뭐가 있냐? 크로스 컨트리가 있어요. 과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크로스 컨트리. 성대 명릉 캠퍼스를 가면 진짜 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스팔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정문부터 뛰는 거야 죽도로. 근데 갔더니 뭐가 있냐면 야 너 애들 왜 안 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뭐 제일 먼저 오네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얘랑 저기 크로스 컨트리 좀 뛰어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갔더니 옆에 소가 있어 소가 학교예요 학교 안에?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교수님이 옆에 딱 세웠는데 너 얘랑 뛰어 그러는 거예요. 장거리는 무조건 같이 뛰어야 돼요. 사람인데 소 흩어지겠다고?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와 진짜 나또 진짜 손주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 어디서 소가 있어요 진짜 소. 아니 쟤랑 어떻게 떠요? 근데 이 애가 진짜 로보캅이잖아 로보캅. 여자인데 소야 소. 여자인데 소처럼 생겼어. 진짜 몸이 나만 해. 키 180에 어깨 딱 벌어지고 허벅다리가 떨지만 해요. 그래서 너 얘랑 뛰려는 거야. 근데 그런 크로스 컨트리는 같이 뛰어줘야지 기록이 나와요. 혼자 뛰면 못 뛰어요. 운동장 5바퀴 오래 달리기 뛰라 그러면 자기는 5분 뛰는데 옆에 애랑 같이 뛰면 3분 안에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야, 나 죽겠네 진짜. 얘를 어떻게 이기냐. 너 얘 인마 잘 뛰어 인마 성의껏. 얘 인마 국대 출신이야. 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뛰었더니 그래도 여자 아무리 내가 대학교 일하는 거 가서 운동을 안 해도 여자랑 뛰는데 잽은 안 되지. 딱 뛰는데 내가 진짜 잘 뛰는 거야.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야 빨리 따라와 막 뒤에서 막 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대학 못 들어가 그래서 막 그랬죠. 그래서 하면서 끝까지 하고 내가 올라오면서 넌 무슨 운동이냐? 자기 옛날에 테니스 선수였대. 그 다음에 저기 여자 소프트볼 국대 4번을 쳤대요. 진짜
로보캅이라니까, 로보캅. 그러네. 운동 웬만한 걸 다 보면 야, 근데 분들이 걔는 있는 친구네. 왜 특기생을 안 가고 왜 그럴까 모르면서 하다가 친해졌어요. 난 대학교 1학년인데 걔는 고3이었지. 막 친해졌어. 친해지고 오빠 되게 또 되게 살갑게 해요. 이문세 테이프도 나한테 주고, 이문세 네. 테이프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듣다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겨울방학 때 이제 스키장 알바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외대 축구부 애들하고 패싸움이 난 거야. 또 경찰서를 갔겠네. 경찰 당연히 같이 갔는데 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 와라. 그래고 잠깐 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1학년들이 무조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입시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입시 진행요원을 해줘야 돼요. 아, 진행요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때 전기 대학교, 후기 대학교 이렇게 나눠져서 전기가 떨어지잖아요. 갈 학교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로 다 몰려. 수원대학교. 뭐 그런 대학교로 몰리는 거예요. 23대 1이에요. 2,000명인데 20대면 2만 명, 3만 명이 오는 거예요. 저 실기 보러. 다 유도 태권도 막 2,0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요원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집에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뭐 전화 두 통만 돌리면 다 알지. 야, 얘 대학교 떨어졌으니까 너희 학교 가야 되는데 얘 입시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 이제 곧 있으면 알바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야, 안 가르쳐 줄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문세 장모 아세요? 장모가 2대 교수였는데 감옥에 갔어요. 이문세, 가수 이문세? 이문세 이게 아니라 가수 장모님이 무용하시는 분 아니야? 그 예술하는 무용. 교수, 그 2대 교수인데 너무 입시 비리가 너무 만연을 한 거야. 그 체육, 예술, 음악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맞아. 막 이렇게 됐는데 최순실 딸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입시가 체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나오냐면 농구 시험을 어떻게 쳤냐면 농구 드리블 및 점프슛 뭐 배구 스파이크 뭐 이렇게 봤어요. 뭐 그런데 다 없어졌어. 구기 능력. 그 어떻게 평가해요? 농구, 축구, 배구, 핸드볼 중 택 1.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아, 그럼 다 잘해야 되는 거네? 육상 능력, 허들, 100m, 그 다음에 그 크로스 컨트리, 그 높이뛰기. 맞아요. 그 최대 입시하는 애들 보면 다 아니, 하더라고요. 중택일.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올림픽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하나 택일 해가지고 체조 능력.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체조 능력이에요. 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새끼 이거 좀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게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공소시효가. 교수님 전화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 누군데요? 그래서 그래 잘 있었어. 근데 요번에 시험 뭐 나와요? 그러니까 배구 나와 배구 딱 그런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야. 배구 뭐야? 언더토스 오버토스 임마 점프 미시고 나오시다 그래. 시험 어디서 봐? 이거 소체육관에서 봐. 딱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입시를 가르쳐준 거야 내가. 어마어마한 입시를. 그러니까 하나 찍어준 거죠. 아니 뭐가 5개 다 나온다고. 연습해야 되는데 핸드볼 점프슛에 드리블 다 연습해야 되는데 얘는 배구에 요거 3개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체조는 뻔해. 핸드스프링하고 철봉모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육상은 뭐 봐요? 그러니까 저 오래 달리기 봐. 이거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남은 한 30개 연습해야 되는데. 택 1이 시험 보는 학생이 고르는 게 아니라. 아니야. 랜덤으로 그날 찍는 그렇죠. 그게 다 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스포츠에 그래도 좀 뛰어난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5개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는 우사인 볼트도 못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그렇게 없어.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초 체력을 막 잇몸 일으키기 뭐 그런 거 있어. 턱걸이, 넓이뛰기 뭐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해 우리 체력장 비슷하게 이런 걸 봐. 여자는 이렇게 매달리기 보면 이제 갔더니 다 가르쳐 주니까 신이 난 거예요. 교수는 얘를 붙여야 되는데 과외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 야, 너 학교 가자. 그러면 교수님 저 알바 가야 돼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가자는 거야 학교를. 차를 타고 갔어요 또. 갔더니 거기 다 가르쳐줬죠. 여기가 소체육관이고요.
문이 이렇게 열린 거여서 그 시험 장소에 가서 거기 가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적응이죠. 네, 그러니까 입시나 이런 게 비리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홍대를 가고 싶은데 홍대 교수한테 지도를 받는 거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에요. 엄청난 거지. 예.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막 입시 되면 막 수백만 원씩 받고 1시간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요. 체육도 이제 그거를 잘 그 디자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진행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 집합해갖고 2박 3일 동안 가야 돼요, 또. 안 가면 죽어요, 진짜. 딱 하는데 걔가 왔어요. 걔가 오니까 이제 오빠하고 되게 친한 거야, 걔는. 고3이 오빠하고 친하니까 걔가 이제 좋잖아요, 이제. 자기는 이제 수험생이고 나는 진행령은 아니니까. 뭐 그런 거였어. 윗몸을 이렇게 딱 하면, 야! 선아! 3년사! 아래라! 많이 가! 막 세는 거야, 막. 야, 이 새끼 파울하는 거 잘 봐봐. 고등학교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딱 대고 파울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선아, 뭐 이거야, 뭐 시험 5개 했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거야. 헐. 파울 없이. 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거 시키죠. 야, 쟤 백핸드 잘하니까 백핸드 많이 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서전트 점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재고 점프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이 편차가 진짜 커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비리 상황에서는 세계 신기록 많이 나왔겠네요. 진짜 많이 나온 거 진짜로. 공소시효 지나서 괜찮죠? 네, 진짜 공소시효가 한 30년 넘게 지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얘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는 엄마가 와갖고 막 바카스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게 남들은 한 그렇게 일로 부러운 가서는 바깥을 줄 게 아니라 바깥에다 봉투를 담아줘. 그러니까 바카스 박스를 잘 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뭐 시키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막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결국은 애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후배로 들어온 거예요. 학교를 후배로 들어왔는데 나는 부담스럽잖아요. 소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계속 밥 사달라.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옆에도 소는 가고. 풀만 먹잖아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또 애가 여성스러워요, 또 하는지. 그리고 별명이 학교에 갔더니 막상 갔더니 걔 빵빵이에요, 별명이 빵빵이. 하체 빵빵. 여자의 별명이 빵빵이에요, 빵빵이. 그러니까 걔는 되게 여성스럽고 싶은데 몸 자체가 전사의 몸을 가진 거야. 근데 그 친구 결국에는 뭐 어떤 거 전공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도 대학교 이제 3학년이가 2학년이 되더니 골프 선수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돈 그거 해서 프로. 설마 그 사람이 나중에 박사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아니요, 연락 안 해요. 네. 걔 왜 그러냐면 얘가 나 군대 있을 때 면회로 왔는데 여자애가 면회 와서 욕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부대원들한테 되게 욕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후배인데 저한테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 근데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하고, 예. 아니 골프 전사라니까 전사. 뭐 이것도 예. 그러니까 만능으로는 정말 좋은데 결국에는 그 자기 주종목의 하나를 찾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다 골프도 이제 그 LPGA라고 하죠. 그거를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선수만 하고 대표도 안 되고 선수만 하다가 부상당해서 쉬고 세대 와서 골프 선수 한다고 하다가 결국 죽도록 이제 돈만 쓰고 그래서 지금은 아쿠아로빅 강사예요. 격투기를 했어야 되는데. 괜찮다 아쿠아로. UFC로 아니 굳이 아쿠아로빅 강사할 거면 굳이 앞에 그렇게 선수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냥 문희준이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너무 다재다능해도 네. 문제 차라리 그냥 세상에는 이 종목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와서 막 이렇게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나보다 누난 거예요. 엄청 반전이네. 나는 한 살을 일찍 들어간 거야 말하자면. 근데 얘가 나는 고3인 줄 알았더니 그때 재수를 하고 있었대요. 그 2년, 근데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얘가 시합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꿀린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대표 나가려고 1년을 꿀려요. 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서장훈, 문경은, 이상민 딱인데 졸업을 안 시키는 거야. 학점 빵꾸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감독도 좋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왜냐면 감독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학교가 전국대회 나서 우승 깃발을 찾아요. 봉황기 갖고 오는 거잖아요.
선동열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1년을 꿇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왕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재수. 고등학교를. 네. 그리고 대학교도 재수. 나는 학교를 한 살 들어가니까 나는 얘가 뭐 소띠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왜 얘가 나한테 오빠라고 불렀을까. 오빠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년선을 그런 보고 친구조차도 오빠라고 부를 만큼 늙어 보였던 거 아니에요? 무사춘기님이? 저도 나름 이렇게 나름 동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민증 까보니까 정말 나이가 많아갖고 그분도 알게 됐어요? 자기가. 나중에는 많이 알았죠. 알았는데 나는 계속 얘가 고3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가끔 봤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좀 그때 대학을 가는 게 간절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난 소띠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띠가 아니었고 그 나이를 알고 난 이후에도 오빠 동생 그걸 했었어요. 안 만났죠. 그 이후로 나는 그냥 군대 가고 군대에서 연애 한번 오고. 근데 우리 학교에 발레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학교는 발레 특화가 있어가지고 인문계 뒤쪽에 이제 발레 하는 애들을 쫙 앉혔었는데 걔네가 그 뭐지 자율학습 시간에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맨날 걔네는 일찍 학원을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근데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이트 같은 데를 가더라고. 네. 근데 진짜 발레를 하고 싶었던 애는 걔는 좀 잘해가지고 나중에 막 TV나 유명한 발레단에서 메인으로 나오고 막 하더라고 지금도. 그리고 또 다른 애는 등치가 되게 커가지고 발레에 어울리지 않았는데 엄마가 푸시를 계속해서 걔는 발레를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두 명하고 다 친했어. 등치가 크면 그 발로 세우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쵸. 등치, 발레는 좀 작은 애들이 잘할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발레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발목 시켜줬거든. 나가는데 네. 너무 살 많으신 분이라면. 발레하는 친구들이랑 네. 친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발레를 전공하고 나서 내가 선생님 말고는 뭘 할까라는 보통 강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레는. 네. 근데 내가 나중에 그 광주에서 고등학교 때 그 발레 하던 애들이 친했는데 나중에 어디서 걔네를 다 만난 줄 알아요? 어디서? 강남에 있는 나이트. 내가 깜짝 놀랐어 정말. 자 여기서 문제. 발레 그걸 토슈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로 돼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에 발끝을 세우잖아요. 네. 그 안에 뭐 넣는지 아세요? 몰라. 그 안에 스펀지. 고기를 넣었어요. 아 진짜? 네, 쇠고기를. 그럼 매일 할 때마다 넣는 거야? 그 어떤 친구는 고기를 넣는 친구도 그러니까- 있고, 어떤 친구는 스펀지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 어떤 친구는 발로 그냥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고기를 넣으면 이게 딱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죠? 와 진짜 그러니까- 발냄새 제대로 나겠다. 예, 부잣집 애들은 소고기 넣고 좀 없는 집 애들은 또 돼지고기 넣고.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넣는다는 말을 좀 깜짝 놀랐어요. 투슈 안에다가. 예. 그래? 몰라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나중에 또 더 좋은 에피소드로 2021년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네버엔딩 스토리 172회는 소가 넘어갈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2021년도 아직은 이 해가 바뀔 때마다 2020 또 적응하는 게 오래 걸렸는데 2021도 아직은 또 어색합니다. 그래서 뭐 사인할 때도 2020이 먼저 나오잖아요. 지우고 2021 아마 이렇게 1월 달에는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은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그래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계획 세울 때만큼은 그래도 늘 사람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또 계획도 세우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보다 먼저